증시 이야기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를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더 살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순환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 시간이 왔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순환매는 이제 로테이션,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동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확산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반도체 플러스 알파. 반도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도 가고 다른 업종들도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상반기 때 너무 이제 반도체 쏠림이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도 당연히 뭐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익은 좋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에 뭐 최근 들어서 약간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이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분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에서도 이런 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개선의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확산의 형태가 하반기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순환매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느낌이라서 이게 과연 성장이고 괜찮은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확산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확산이 종목별로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종목 장세의 느낌도 좀 나서 섹터로 그게 확산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부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종목 장세의 성격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은 아마도 이제 업종으로도 이제 확산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난 6월달, 7월달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작년부터 해서 이제 국내 주식의 가장 주된 매수세가 외국인이 아니라 사실은 ETF 쪽에서의 자금인데 그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자금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자금이 잘 안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로테이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산의 모습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반도체,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반도체도 좋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간의 비율이 예전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반도체에 너무 좀 많이 소외되었던 업종들로 돈이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사실 그 사이에 국내 펀더멘탈이나 실적에서 보면은 좋아진 업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들이 좀 가져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충분한 확산이라기보다는 좀 종목 장세 내지는 이제 로테이션 또는 순환매 장세에 가깝지만 점진적으로 좀 더 확산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확산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코스닥이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8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1200포인트까지 보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저는 이제 4분기부터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 이제 4분기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전주 거래 정지가 돼서 상장 폐지가 빠르면 9월 말 10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승강제에 대한 기준이 일단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행은 지금 벤처업계의 반대 때문에 내년 초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기준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뭐 소위 말해서 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되면서 약간 우량주,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량주에 대한 관심들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반도체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반도체가 오르면 좀 약하고 반도체가 약할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강해서 약간 이게 좀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약간 대체제인가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완성업체들이 조금 흔들릴 때도 최근 들어서는 의외로 강한 모습들,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반도체 이제 완성업체들의 어떤 가격 인상을 주도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물량을 늘리는 투자 중심의 소부장 쪽으로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꼭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코스닥 시장에서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4분기에는 9월달, 10월달에는 충분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신 그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소부장 내에서도 실적 좋았던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힘을 좀 4분기에 발휘할 수 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힘이 바로 주주환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SK하이닉스 딱 자사주 사기 시작하니까 급등하고 지금도 상승으로 돌려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부터 시작인 걸까요? 어느 정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닥은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적 상향액만 쳐다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는 좀 둔화가 되지만 이런 주주환원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건강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40주 자사주 소각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또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뭔가가 계속 있을 거고 또 하이닉스가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자사주 이런 주주 환원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주주 환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사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예, 좀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익에 대한 상향의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빠르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데 사실 이제 배당이라는 거는 서서히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누적이 되어야 이제 어떤 규모가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주식의 모습은 상반기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박이 단단해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도파민에 너무 적응이 되셔서 이거 막 화려한 상승, 상한가 이런 거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뭔가 주주 환원책의 공개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곧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규모는 100조 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너무 다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넘어서는 뭐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조금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기대가 높으면은 막상 나왔을 때의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가장 그러한 어떤 그 화려한 잔치에 먹을 걸 없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이게 시작이잖아요. 네. 예, 끝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단을 단단해져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상승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네. 저희가 도파민에 막 짜릿짜릿하진 않아도 충분히 어쨌든 글로벌 탑 회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점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좀 슴슴하잖아요. 네, 슴슴하더라도 건강하게 올라가는 상승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 건강한 상승을 주주환원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중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0.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6,890선까지 회복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입니다. 쉽지 않네요. 코스닥 806포인트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3,0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나오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삼성전자가 1%대 상승, 하이닉스도 4%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확실히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인지 삼성전자 우선주의 강한 흐름도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처지는 모습은 사실은 좀 아쉽네요. 5% 가까이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S7 내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강세도 두드러진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은행주의 강세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1.7%대 강세. 하지만 알테오제는 6%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